지난주 영상에서 1차 지지라인으로 설명드렸던 295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시에도 상승세가 뚜렷한 배당주 탑3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배당주들은 덜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신 분들도 현재까지 8%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는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에서 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금융주와 리츠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연휴만 보내고 오면 증시가 힘들게 합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멈출 줄 모르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증시에도 상승세가 뚜렷한 배당주 탑3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배당주로 좋은 종목이지만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10개월 만에 6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증권사는 이제 와서 삼성전자의 기대치를 낮추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보다는 증시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글로벌 반도체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 업계가 부품 부족 현상을 겪으며 감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품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35%, 영국 30%, 스페인 29% 등 감소하며 매출 손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심각합니다.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석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7년 만에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력난을 겪고 있고 인도도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이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항구에서 입항이 정체되며 시간도 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세이며 지금이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주가 하락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은행 도이체방크는 연말까지 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현재 우리 증시도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1차 지지라인으로 설명드렸던 295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2780 정도의 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주식 초보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하거나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있을 겁니다. 보통 4분기에 조정장이 올 때는 배당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배당주들은 덜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특집으로 알려드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앞으로 지수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에는 플러스 알파도 생긴다고 했었죠. 바로 배당주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10% 이상, 천천히 움직이신 분들도 현재까지 8%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는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증시의 주된 이유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같이 얻게 된다면 일거양득 껌 먹고 알 먹기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살펴봐야 할 섹터 중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에서 그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에서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배당주의 매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금융주와 경기방어주 등 고배당 종목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장에서도 하락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금융주와 리츠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배당주도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와 배당 매력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 리츠는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나 주식 부자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배당금으로만 200만 원을 매달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 초보분들 중에서는 소액 투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보다는 주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배당 성향이 괜찮은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8월부터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평년보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이 높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소용없다는 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유일하게 상장된 대부업체로 시장 점유율 3위인 회사입니다. 제2금융권으로는 업계 최초로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며 대출 규모를 증가시켰습니다. 2020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7.88%였습니다. 리드코프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171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8% 상승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2% 증가한 것에 이어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리드코프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6월달까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랑 똑같이 상승 추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가 한번 꺾이고 8월달에 이번 연도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앞전에 올라갔던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점은 7월달에 하락했을 때보다 저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올라가 준다면 흐름상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10,000원 이하를 이탈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코프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정배열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그 앞선에서도 횡보를 하면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5주선과 10주선을 지지라인으로 두고 딛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삼각 패턴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운데로 몰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곧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드코프 월봉 차트입니다. 2014년에 고점을 한번 찍은 후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 6년 동안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5월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리츠는 올해 9월 14일에 상장했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SK리츠는 SK그룹이 책임 임차하는 우량 자산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린빌딩이라든지 SK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SK리츠는 역대 공모 리츠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기관 경쟁률은 452대 1을 기록했고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5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SK리츠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 서린빌딩과 SK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클린 에너지 리츠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점이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상장 첫날 코스피 리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했습니다. SK리츠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9월달에 상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어쨌든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리츠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의 종속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2020년 12월에 편입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0년 배당 수익률은 약 3.10%입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 즉 DY는 8%에 달해 고배당 매력이 두드러집니다. 기업은행이 7.2%, 하나금융투자 6.5%, KB금융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6월 이후로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바닥을 3번 찍었고 다시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앞전에 올라왔던 구간만큼 올라왔습니다. 현재 11,750원이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다면 11,25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12,000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만 돌파해주고 매물대를 소화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점점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상 작년 코로나 이후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종목은 양봉을 보이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배당주들은 세금도 반드시 같이 챙겨야 합니다.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15.4%의 세율이 있고 건보료 부가소득으로도 잡힙니다. 고액 투자자인 경우 세테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정산하고 나면 미치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대응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